12장의 5절 함수와 변수 얘기 계속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전역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전역 변수, 그리고 이 전역 변수는 어디에 만들어진다? 데이터 영역이라는 곳에 만들어진대요. 자, 그러면 전역 변수, 특정 영역에 속하지 않는 변수를 가리켜서 전역 변수라고 하는 거고, 이 전역 변수는 데이터 영역에 할당이 되어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역 변수, 얘는 특정 영역에 속하지 않는 함수 밖에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서 접근 가능하대. 모든 지역은 각각 다른 함수들이나 이런 곳에서 또는 심지어 다른 파일에서도 이 전역 변수를 접근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함수나 다른 파일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는 장점이 될 수도 있으나 큰 단점이 되기도 한대요. 전역 변수를 쓰게 되면. 그래서 전역 변수는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데이터 영역에 할당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그때 데이터 영역에서 삭제가 된다는 거예요. 앞에 지역 변수하고는 좀 다르죠. 얘는 프로그램 시작하면 바로 변수가 데이터 영역이라는 곳에 딱 바로 놓인대. 바로 놓여지고, 그리고서 실행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그때 데이터 영역에서 삭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역 변수는 우리가 초기화 해주지 않으면 얘는 0으로 자동 초기화가 되는 거야. 이렇게. 지역 변수는 초기화를 해주지 않으면 어떤 값이 있을지 모른다고 했어. 쓰레기 값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전역 변수는 우리가 필요한 특정 값이 있으면 그 값으로 초기화해주면 되고,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얘는 0으로 초기화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전역 변수의 초기화 시점은 우리 한번 그림에서 바로 얘기해 볼 건데,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로드된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전역 변수,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가 준비를 해놨어. 자, 함수 밖에 int number라고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어. 그러면 초기화를 안 해줘서 얘는 0으로 초기화가 된다라고 했고, 자, 여기 function a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function a에서 number 플러스 플러스 했어요. 근데 여기 function 안에 number 변수가 만들어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누구다? 밖에 있는 얘가 된다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다른 함수 안에서도 얘를 접근해서 쓸 수 있다라는. 자, 근데 이번 function b는 안에 int number는 10이라는 지역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얘는 여기 안에서는 a number는 누구다? 얘를 쓰게 된다는 거야. 밖에 있는 얘가 아니라. 이런 걸 또 쉐도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변수를 우리가 지역 변수로 만들면 바깥쪽에 있는 변수는 가려진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number 플러스 플러스 as는 이런 식으로 지역 변수로 표현을 해본 거. 자, 그 다음 메인 함수에서 우리 여기 number의 값을 변화를 한번 살펴보는데, 이건 이제 다 누가 되냐면 여기에서의 number는 이 전역 변수에 있는 number가 되겠죠. 자, 그럼 실행을 한번. 이 프로그램이 시작됐다면 또 코드 영역에 코드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시작과 동시에 여기 데이터 영역에 number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고 0으로 딱 자리를 먼저 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 printf 이제 실행을 하면 여기에 number, 이건 누구? 전역 변수의 number, 이거니까 0이 출력이 되겠죠. 1번, 여기 지금 1, 2, 3은 메인 함수에서 부른 거고, 다음에 a, b는 여기 각각의 함수에서 출력을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function a라고 호출을 하니까 function a가 실행이 되면서 여기에 출력이 되는데, number 플러스 플러스 실행을 하니까 여기도 누구를 사용한다? 여기에 있는 걸 사용을 하는 거야. function a에서도. 그러니까 출력이 a도 누구 밖에 있는 값 1이 되겠죠. 1. 잠깐만. 플러스 플러스 해줬으니까 이제 이 값이 1로 바뀐 상태가 될 거야. 그리고 출력을 했더니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다음에 print 2번 메인 함수에서 number 2는
펑션 A에서 1로 바꿔놨으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서 출력하는 넘버도 얘가 되니까 또 1이 출력이 되겠죠. 1이 출력이 여기까지 된다는 거야. 자, 근데 펑션 B를 호출하면 펑션 B는 넘버가 여기 안에 있는 값이야. 이거니까 증가시키면은 플러스 하면 11이 됐을 거고 B를 출력하니까 11이라고 출력이 됐어. 11. 얘는 이제 여기에서 만든 스택 영역에 넘버라는 애가 따로 만들어지고 10이 됐고 이걸 증가한 11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하고 나서 종료가 되면 얘는 메모리에서 또 사라지게 되겠죠. 스택 영역에 내려와지니까. 그리고서 넘버의 값을 출력을 하니까 11이 아니라 이번에는 누구? 얘는 여전히 밖에 있는 이 값이니까 1이 출력이 되진다는 거야. 이런 차이죠. 전역 변수의 의미, 여기서 여러 가지들을 다 살펴봤어요. 여기 선언을 하니까 여기 펑션 A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메인 함수에서도 접근할 수 있어. 어떤 영역에서도 다 접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전역 변수가 있는데 지역 변수 안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변수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그 영역, 이 영역 안에서는 이제 자기 동네에 있는 넘버를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까지 기억을 해 둘게요. 자, 그리고 전역 변수를 우리가 좀 사용을 자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 이 함수 여러 곳에서 쓸 수 있잖아요. 또는 심지어 이제 우리가 A.C라는 소스가 있고 B.C라는 소스가 있고 다음에 C.C라는 소스가 있어요. 자, 그리고 A.C에서 int num이라는 전역 변수를 만들고서는 그리고 여기서도 사용을 하고 또 이걸 여기에서 불러서 쓸 수 있게끔 해주고서 여기서도 사용을 하고 여기서도 사용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지금은 3개지만 이런 파일이 뭐 한 수십 개가 50개가 됐다면 그런데 50개를 하다가 처음에 A.C에서 쓰던 사람이 여기에 있는 걸 정수가 아니라 실수로 돼야 될 것 같네 하면서 더블로 고쳐버린다면 그냥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B, C, D 다른 이 50개의 파일을 다른 사람이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만든 사람들은 다 int형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더블로 바뀌면 이 A.C를 사용했던 사람은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뭐 바꾸는데 뭔 문제가 있겠어 하고서 자기 거는 괜찮았어요. 그렇지만 실행하다 보면 다른 곳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전역 변수를 사용하게 되면 특히나 C 언어로 이용해서 규모를 큰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이 아주 의도치 않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전역 변수의 사용을 좀 자제하는 그런 게 권고를 하거든요.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에 가면은 전역 변수라는 것 자체가 아예 사라져요. 존재 안 하는데 또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태틱을 이용해서 또 표현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전역 변수는 사라지거든요. 이런 이제 불편함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역 변수를 너무 남발하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고 자기 파일 내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면 이제 다음에 얘기하는 스태틱과 좀 결합을 해서 또 사용을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적 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정적 변수는 또 데이터 영역에 놓여져요. 그래서 지역 변수나 전역 변수 선언 앞에 스태틱 키워드를 붙인 변수를 가리켜서 정적 변수라고 하고 데이터 영역에 할당이 되어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정적 지역 변수, 정적 전역 변수 이런 걸 묶어서 그냥 정적 변수라고 표현을 할 거고 그리고 이게 정적 지역 변수냐 정적 전역 변수냐 이거에 따라서 접근하는 범위가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스태틱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정적 변수는 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데이터 영역에 할당이 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그때 데이터 영역에서 삭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특징을 보면 전역 변수의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어. 그리고 뭐 초기화하지 않으면 0으로 초기화가 되는 그런 전역 변수와 동일한 특징을 가져요. 자, 그런데 이제 정적 변수의 다른 특징은 동일 지역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야. 동일 지역 내에서. 이거는 이제 또 지역 변수적인 특징이죠. 지역 변수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함수 내에서 선언이 되면 동일 함수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해져서 전역 변수의 단점을 해결해주는 역할도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함수 밖에서 선언된 정적 변수는 해당 파일로 접근 영역이 제한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스태틱이 지역 변수의 스태틱이 붙은 경우와 전역 변수의 스태틱이 붙은 경우 차이점이 이렇게 존재하고, 영역의 범위가 자기 함수 내, 자기 지역이냐 또는 해당 파일이냐 이렇게 영역이 제한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정적 변수의 특징을 코드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펑션 A라고 되어 있고, 펑션 A에는 int fcnt라고 있는데 이걸 static이라고 붙여줬어. 이렇게 앞에 static을 붙이면 이제 이 fcnt 변수는 정적 변수가 되는 거예요. 정적 static 변수.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fcnt의 값을 이제 출력을 해볼 거야. 호출할 때마다 fcnt의 값을 하나씩 증가하게끔. 자,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는 자, i는 0에서 5번 호출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fcnt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 코드가 실행이 되면 이제 우리가 run 시키게 되면, 조금 전에 전역 변수는 함수가 실행될 때 데이터 영역에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스태틱도 마찬가지야. 얘가 실행이 되는 순간 처음에 여기에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만들어져서 지정을 안 해주면 0으로 초기화가 된다고 했어. 자, 다음에 int i는 0 하고서 이제 얘가 5번 돌 거니까 처음에 펑션 a가 호출이 되면, 자, 이제 얘는 이제 첫 실행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얘가 이제 없을 거야. 첫 실행이 되고 나면, 자, 그러면 얘가 실행이 되면 fcnt는 처음에 얼마? 0이 되겠죠, 0. 그래서 fcnt는 0이라고 출력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fcnt가 하나 증가시켰어. 증가됐으니까 여기가 이제 1이 됐겠죠, 1. 1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안에다가 int n을 하나 초기화를 시켜볼게요. int n을 하나 초기화 시키고, 그리고서 여기 이거 아래에다가 print f n은 얼마다 한번 n을 출력을 할게요. 그리고 fcnt 밑에다 n++도 한번 넣어보면, 자, 이렇게 되면 n은 처음에 0이었으니까 0이 출력이 n은 이제 출력을 하면 n은 0이 출력이 됐겠죠. 자, 두 번째 함수 호출을 하면 fcnt는 여기 1이니까 이제 하나 또 출력이 되면 1이 출력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 증가돼서 2로 바뀌겠죠. 근데 이 지역 변수는 n이 앞에 n이 만들어지고 0이 돼서 출력이 되고, 그리고 n++에서 1이 증가가 됐었어. 그런데 함수가 종료가 되면 얘는 또 사라진다고 했죠. 소멸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럼 다시 호출이 되면 다시 또 n이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고, n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값이 0이 초기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n은 계속 0, 0 이렇게 출력이 될 거라는 거야. 이렇게 될 건데,
스태틱 변수는 계속 증가돼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언제 끝난다? 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그러면 그때 데이터 영역에 있는 값도 사라진다라고 했어. 이렇게 정적 스태틱의 차이점 이런 건데, 근데 얘는 이 안에서만 쓸 수 있어. fcnt가 여기 데이터 영역에 있다고 해서 메인 함수에서 바로 fcnt를 플러스 플러스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에러가 생겨.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이 함수 안으로 제한을 해두고, 그리고 변수는 데이터 영역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값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함수와 변수에서 정적 변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음 레지스터 변수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CPU 내에 존재하는 레지스터라는 게 있는데, 이곳에다가 변수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야. 컴파일러에게 요청을 하는데 대부분은 안 받아줘. 이거는 그래서 아직 이런 변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문법적 사항은 남아있지만,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요청한다고 해서 뭐 받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만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사용할 때 속도라는 게 있는데, 보통 하드디스크나 SSD 쪽에서 사용하는 게 속도가 좀 느려요. 메모리에 접근하고 읽고 쓰고 하는 속도가. 그 다음은 이제 램이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CPU 안쪽에 있는 캐시 메모리, 그리고 레지스터, 이 순으로 속도가 빠른데 비용은 또 더 비싼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 좀 아주 빨리 빈번하게 사용할 때 요청을 여기다가 만들면 아주 빠를 거잖아요. 그렇지만 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CPU는 잘 할당해 주고 그러진 않아. 그렇지만 이런 용어도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해놓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앞에 지역 변수, 전역 변수, 그리고 스태틱,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함수와 변수 사이의 얘기들을 정리를 해보면서 이번 12장을 마무리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